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오심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MLS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밴쿠버전에서 손흥민의 정당한 골을 빼앗았던 바로 그 주심, 숨겨왔던 모든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결국 승부 조작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MLS 커미셔너는 단 한 줄의 선언으로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준결승전 무효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전말과 폭로의 파급력, 그리고 손흥민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링턴 회장은 폭로글에서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주심 루비엘 바스케스, 1. 이부심 코리 로웰과 앤드류 비로우, 대기심 빅터 리바스, VAR 총괄 제프 갬블, VAR 보조 마이크 캄프메이너트까지 이 6명 모두에게 무기한 직무정지가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통은 주심 한 명이 징계를 받거나 부심이 포함되는 정도가 전부인데 이번에는 경기 관련 심판 전체가 패키지로 묶여 나온 것입니다. 즉, 의도된 침묵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6명이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개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합의 혹은 압력에 의한 침묵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은 VAR 심판장 제프 갬블입니다. 토링턴 회장이 가장 강하게 지적한 부분도 바로 여기입니다. 주심은 시야가 가려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VAR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VAR실에서 6대의 화면을 통해 모든 앵글과 슬로모션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도 손흥민이 분명하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을 알고도 재확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저도 보내지 않았고 주심에게 다시 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도 오히려 VAR의 침묵이 핵심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VAR은 시스템상 오류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장비와 절차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을 그냥 지나쳤다면 판단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을 다시 분석해봤지만 VAR이 놓칠 수 있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고의적 묵살. 토링턴 회장은 팬들이 듣기조차 두려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베팅 조직, 즉 블랙핸드 개입설입니다. 전직 FBI 금융범죄 전문가가 LAFC 측에 직접 연락해 이번 경기의 해외 베팅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고 손흥민의 득점 여부와 LAFC의 진출 여부가 거대한 자금 흐름을 뒤바꾸는 핵심 요소였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6명의 동시 침묵은 전문 범죄 패턴과 유사하며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리그 권력 균형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LAFC가 지나치게 강해지며 MLS 경쟁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처음엔 황당하게 들리지만 이번처럼 심판 전원이 묶여 징계를 받는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가설이 됩니다. 미국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SNS에서는 Justice for Son 해시태그가 하루 종일 1위를 차지했고 팬들은 신뢰가 무너졌다. 이 정도면 승부 조작이다. 손흥민이 시스템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같은 강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미디어도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VAR의 침묵은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조직적 방치, 미국 채널에서는 MLS는 지금 자체 칼치오폴리 사태를 마주했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청렴성을 대표하는 존재이기에 그를 향한 명백한 오심이 전 세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토링턴 회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묻혔다. 이 문장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손흥민의 국제적 위상, 거대한 팬덤,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MLS도 이 사건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심 논란이 아니라 MLS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의도치 않게 진실을 밝힌 촉매제가 됐고 리그가 가장 어두운 부패의 뚜껑을 열어젖힌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편 MLS는 지난 10여 년 동안 팀 수가 늘어나며 규모가 크게 확장됐습니다. 경기 속도도 빨라지고 전술 수준도 높아졌으며
세계적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경기의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의 역량은 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제 경험이 적은 심판들이 빅매치에 배정되거나 주중 주말 연속으로 과도한 경기에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주요 리그에서는 시즌 중 비시즌 모두 정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법규 변화에 맞춰 심판들이 반드시 재평가를 거칩니다. 그러나 MLS의 경우 교육주기나 교육 방식이 심판마다 제각각이고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기준 전달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상황에 대해 심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파울 핸드볼 퇴장 기준이 경기마다 달라지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LS는 VAR 도입이 비교적 빠른 리그였지만 역설적이게도 VAR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성 없는 개입 기준, 어떤 경기에서는 사소한 접촉에도 VAR이 개입하고 다른 경기에서는 명백한 실수에도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도하게 긴 판독 시간, VAR 판독이 길어져 경기 흐름이 끊기지만 최종 판정조차 논란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통 과정의 불투명성, 심판과 VAR 심판 간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왜 특정 상황에서 판정이 내려졌는지 관중과 선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VAR이 명백한 오심을 바로잡기보다 오히려 기존 판정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MLS는 판정 논란이 발생한 뒤에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매우 간단한 문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부 기술적 분석이나 VAR 절차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는 팬클럽 선수 모두가 판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MLS는 관중 규모가 크고 미디어의 관심도 높으며 스타 선수 비중이 커 심판에게 걸리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 빠른 템포와 거친 몸싸움이 반복되는 리그 특성상 순간적인 판단력이 요구되지만 일부 심판들은 이를 소화하지 못하고 경기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빅매치에서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판정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른 심판이 잠시 배정 제외 정도의 가벼운 조치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정이 경기 결과 순위, 선수 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약한 처벌로 비판을 받습니다. 징계의 강도가 낮고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 심판 개인의 책임감이 약해지고 시스템 전반의 개선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MLS를 바라보는 팬과 전문가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일관성 부재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떤 심판은 PK로 또 어떤 심판은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하는 식의 혼란이 반복됩니다. 핸드볼 규정 해석 역시 주관적이며 경기마다 크게 달라서 선수들이 어떤 기준으로 플레이해야 할지 모호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건은 단순한 축구 스캔들을 넘어 MLS 전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자 미국 축구의 향후 10년을 바꿀 결정적 순간입니다. 손흥민의 골을 지우기 위해 조작된 판정, 이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거짓말, 그리고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린 한 개의 녹음 파일. MLS는 준결승 무효를 선언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누가 더 드러날지, 그리고 손흥민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만들지 풋볼튜브TV가 끝까지 추적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